천하의 기문이요 팔도 강산이 들썩였던 기이한 인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옛날 전라도 남원 땅 꽃같이 고운 외모에 대쪽 같은 기품을 지녔으나 일찍이 홀로 되어 고단한 삶을 살던 과부 연화가 있었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산나물을 캐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우렁총각의 등장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서슬 퍼런 칼날이 스스로 춤을 추며 진수성찬을 차려내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방 앞엔 항상 정갈한 밥상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연화가 목숨을 구해주었던 커다란 우렁이 속에서 나온 용왕의 아들 청우였지요.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행복도 잠시 고을의 탐욕스러운 조진사가 연화의 미모를 탐내어 마술을 뻗쳐오니 두 사람 앞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과연 연화는 조진사의 마수에서 벗어나 우렁총각과 평생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악한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고 선한 인연은 하늘이 돕는다는 그 통쾌하고도 신비로운 야담의 진수를 이제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땅 지리산 자락 아래 외딴 마을에는 자칭 남원 최고의 미녀이자 타칭 보랏빛 연꽃이라 불리는 과부 연화가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성격만큼은 저작거리 장사꾼보다도 털털하고 거침이 없었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낸 지 수년째였지만 슬퍼하기는커녕 에구 그 양반 덕분에 이 넓은 방 혼자 쓰고 참 좋다 라며 껄껄 웃어넘기는 그런 여인이었지요. 낮에는 산을 타며 나무를 캐느라 옷자락이 흙투성이가 되기 일쑤였고 저녁이면 시장기가 돌아 갑통을 싹싹 비워내는 그녀의 일상은 고단함보다는 활기가 넘쳤답니다. 그런 연화의 초가집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에 시작되었지요. 사방이 고요해지고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인경 무렵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산나무를 캐느라 다리가 퉁퉁 부은 연화는 방 안에서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 있었지요. 이번엔 도라지가 참 실하네. 쩝쩝. 꿈속에서 만찬을 즐기던 그녀의 귀에 갑자기 부엌 쪽에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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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는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한쪽 눈만 슬쩍 뜨고 귀를 기울였지요. 아이고, 어떤 쥐새끼가 이 밤중에 도마를 타나? 내일 아침에 잡히기만 해봐라. 그녀는 투덜거리며 다시 잠들려 했으나 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일정한 리듬감마저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숙련된 참모가 정성스럽게 나무를 써는 소리와도 같았지요. 연화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방 문고리를 잡았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집 부엌에서 이 고생을 하나 구경이나 해보자.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서 문틈을 살며시 열어보았지요. 그곳에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자빠질 만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등잔불 하나 켜지지 않은 캄캄한 부엌이었으나 도마 위에서는 시퍼런 식칼 하나가 허공에 둥둥 떠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누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니건만 칼날은 신들린 듯 움직이며 도라지를 썰고 고사리를 다듬고 있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궁이 속에서 불씨 하나 없는데도 가마솥이 스스로 들썩거리며 구수한 밥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연화는 입이 떡 벌어져 침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어머머, 저 칼 좀 봐. 나보다 칼질을 잘하네. 야, 저 귀신은 손맛이 좀 좋으려나? 보통 사람 같으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을 텐데 우리 털털한 연화는 오히려 감탄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등골이 오싹해졌는지 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귀신 장난이면 어떡해? 나 잡아가는 거 아냐? 그녀는 다시 방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아침 해가 뜨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어젯밤의 소동은 간데없고 깨끗하게 닦인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산채나물,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가난한 연화의 집에서는 도저히 구경할 수 없는 기름진 밥상이었답니다. 연화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지요. 독이라도 든 건 아니겠지? 아니, 독을 넣을 거면 고기를 줬겠지. 왜 나물을 줘? 그녀는 결국 에라 모르겠다며 밥 한 술을 크게 떠넣었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귀신 솜씨가 대단하네. 연화의 눈가에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동과 영문 모를 의구심이 동시에 맺혔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아주 잘 먹여서 잡아먹으려는 요괴의 수작인지 알 길 없는 채로 연화의 기이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아침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기운을 차린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이빨을 쑤시며 어젯밤의 일을 곱씹고 있었답니다. 아니, 그 귀신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려나? 밥을 저렇게 잘하면 얼굴도 좀 반반해야 할 텐데. 그녀의 푼숙이 어린 상상은 끝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마당으로 덩치 큰 사내들이 무례하게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들은 바로 이 고을에서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진사의 하인들이었답니다. 조진사는 연화의 빼어난 미색을 탐내어 수차례 첩으로 들어오라며 그녀를 괴롭혀온 인물이었지요. 하인들 중 우두머리 격인 칠성이라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앞장을 섰지요. 이봐요, 연화댁. 우리 나리께서 참을성도 이제 바닥나셨소. 오늘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진사댁 뒷방으로 들어오란 말이오. 연화는 툇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었답니다. 이보시오, 칠성아. 내 나리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내가 과부라고 우스워 보이느냐? 내 눈엔 조진사 그 양반 배만 볼록 나와서 꼭 똥돼지 같더라. 내가 그런 사람이랑 한솥밥을 먹느니 차라리 산에 가서 호랑이랑 정분나는 게 빠르겠다. 연화의 거침없는 독설에 하인들은 당황하여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이 여편네가 입이 아주 살았구먼. 감히 진사나리를 돼지에 비유해. 칠성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몽둥이를 치켜들었답니다. 왜? 돼지를 돼지라 하지 그럼 뭐라고 해? 너도 그 집 밥 먹더니 눈이 침침해졌냐? 연화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서 싸웠답니다. 칠성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연화는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당 구석에 놓아둔 커다란 우렁이 항아리를 건드릴 뻔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집안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훅 불어나오더니 하인들의 눈앞으로 흙먼지가 매섭게 몰아쳤지요. 사내들은 아이고 내 눈이야 하며 비명을 지르고 눈을 비벼대기 바빴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거봐라. 하늘도 내 놈들이 못된 짓 하는 걸 아나보다. 바람아, 더 세게 불어라. 저놈들 아주 고을 밖까지 날려버려라.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인들을 골려주었답니다. 칠성이는 당황하여 소리쳤지요. 이 집구석에 진짜 귀신이라도 붙은 게냐? 이 요망한 것, 내일 관아에 고발하고 말 테다. 결국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씩씩거리며 마당을 빠져나갔지요. 홀로 남은 연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답니다. 휴, 입으로는 이겼는데 다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 구석 자신이 연못에서 주워온 커다란 우렁이 껍질로 향했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도운 거니? 아니면 우리 죽은 남편 귀신이라도 붙어 있는 거야? 연화는 조심스레 우렁이 껍질을 만져보았지요.
닭껍질은 차가운 흙바닥에 놓여 있었으나 손을 대는 순간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우렁이를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야, 너 밥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싸움도 좀 하나보다? 너 혹시 진짜 총각 귀신이니? 그러면 얼굴 좀 한번 보여주라, 응? 그녀의 푼수 같은 요청에 응답이라도 하듯 우렁이 껍질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화는 결심했답니다. 오늘 밤에는 기필코 잠들지 않고 이 신비로운 존재의 정체를 확인하겠노라고 말이지요. 과연 연화의 바람대로 우렁이 속 총각은 그녀의 기대만큼 잘생겼을지 이야기는 이제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조진사의 하인들을 몽둥이 찜질 대신 흙바람으로 쫓아낸 그날 오후였지요.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우렁이 껍질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아니, 내가 미쳤나? 우렁이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에라 연화야. 내가 드디어 과부 수찬을 오래 하더니 헛것을 본 게지. 그녀는 자신의 뺨을 찰싹 때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했답니다. 밤마다 차려지는 밥상은 또 어떻고요? 연화는 침을 꼴깍 삼키며 결심했지요. 오늘 밤엔 내가 기필코 그놈인지 귀신인지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보리라. 감히 내 부엌을 무단 침입해?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줘도 이건 주거침입이지. 털털하다 못해 약간은 푼수 같은 그녀의 기질이 발동한 것이었지요.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삼경 무렵이었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자는 척 이불을 뭉쳐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살금살금 기어서 장독대 뒤로 숨어들었지요. 아이고 허리야. 과부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이람. 누가 보면 정분난 사내라도 기다리는 줄 알겠네. 그녀는 투덜거리면서도 눈은 번뜩이며 부엌문을 노려보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옆에 모셔두었던 커다란 우렁이 껍질에서 갑자기 은은한 보랏빛과 푸른빛이 뒤섞인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놀라 자빠질 뻔했으나 제 입을 두 손으로 꽉 막고 숨을 죽였답니다. 어머머 저거 봐. 진짜 저기서 뭐가 나오려나 봐.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우렁이 껍질이 부르르 떨리며 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푸른 바다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듯한 푸른 도포 자락이 먼저 스르르 빠져나오더니 이내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청년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바로 용왕의 막내 아들이자 영물인 청우였지요. 청우는 기지개를 한번 쭉 켜더니 익숙한 듯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연화는 입이 떡 벌어져 담을 줄을 몰랐지요. 세상에나. 저 사내 좀 봐. 이 동네 조진산의 집안에선 100년을 가도 안 나올 얼굴이네. 아니, 근데 저렇게 잘생긴 총각이 왜 내 부엌에서 밥을 해? 연화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지켜보았지요. 청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아주 능숙하게 쌀을 씻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다정한지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놓고 감탄했지요. 어머, 뒷모습도 어쩜 저리 듬직할까. 칼질하는 폼 좀 봐.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아. 한참을 훔쳐보던 연화는 문득 정신이 들었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감탄할 때가 아니지. 그녀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몽둥이를 대신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치켜들며 부엌으로 돌진했지요. 이놈, 거기 서라. 감히 남의 집 부엌에서 몰래 밥을 짓는 놈이 누구냐? 갑작스러운 연화의 등장에 청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렸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지요. 청우의 눈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으며 연화의 눈은 호기심과 푼수 같은 당당함으로 이글거렸답니다. 아, 저기 그게 아니오라.
청우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연화는 빗자루를 그의 코앞까지 들이대며 쏘아붙였지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 우렁이지? 우렁이 속에서 나온 거 다 봤어. 대답해봐. 너 사람이니 귀신이니?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도깨비야? 청우는 연화의 거침없는 기세에 오히려 피식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옥구슬 굴러가듯 청아하니 연화는 또 잠시 넋을 잃었지요. 웃기는 왜 웃어? 잘생기면 다야? 응. 청우는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답니다. 부인,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소인은 예전에 부인께서 연못에서 구해준 그 우렁이가 맞사옵니다. 은혜를 갚고자 이리 몸을 낮춰 부인을 돕고 있었을 뿐이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빗자루를 슬며시 내렸지요. 은혜? 밥 해주는 걸로 은혜를 갚는다고? 참 나 세상 천지에 이런 총각이 어딨담. 연화는 툴툴거리면서도 청우의 푸른 도포 자락을 슬쩍 만져보았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옷이네. 세상에 꿈은 아니구나. 그렇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기이한 대면이 이루어졌으니 연화의 털털한 성격 덕분에 두려움은 어느새 호기심 섞인 설렘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시기하듯 멀리서 올빼미가 불길하게 울어댔으니 조진사의 검은 마수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자, 청우의 정체가 밝혀지고 연화의 초가집에는 잠시나마 꿀맛 같은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지요. 연화는 처음엔 귀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네 라며 좋아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청우를 부려먹기 시작했답니다. 야, 우렁총각. 아니 청우야. 저기 마당 잡초 좀 뽑아라. 아, 그리고 저녁은 수제비 어떠냐? 내가 뜬 반죽이 아주 쫄깃하더라. 연화의 털털한 푼수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고 청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녀의 수발을 들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정겨운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연화의 집 주변을 맴돌던 조진사의 끈아풀들이 이 광경을 놓칠 리 없었답니다. 아니, 저 가난한 과부 집구석에 웬 훤칠한 사내가 드나든단 말이냐? 그것도 보랏빛 옷을 입은 귀공자라니.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고을 전체로 퍼졌고 결국 조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조진사는 소문을 듣자마자 책상을 쾅 내려쳤지요. 뭐라? 연화 그 계집이 사내를 들였다고? 나 같은 천석군의 청은 뿌리치더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랑 정분을 나눈단 말이냐? 탐욕과 질투에 눈이 뒤집힌 조진사는 당장 연화를 잡아넣을 구실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 무렵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청우가 선물해준 신비로운 우렁이 껍질을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마당에서 광합성을 하고 있었지요. 청우야, 너는 어쩜 이 껍데기 속에서 그렇게 쑥 나왔니? 나도 들어가면 살 빠져서 나오려나? 연화의 엉뚱한 질문에 청우가 대답하려던 찰나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조진사와 관아의 포교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이 요망한 계집, 감히 신성한 고을에서 정체 모를 사내와 음란한 짓을 벌이다니. 조진사의 호령에 연화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으나 이내 특유의 입담으로 맞서 싸웠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조진사날이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부수면 수리비는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내라니요? 제 눈엔 잘생긴 총각밖에 안 보이는데 나리 눈에는 그게 음란해 보입니까? 혹시 부러우신 거 아니에요? 연화의 거침없는 말대답에 조진사의 얼굴이 북락푸르락 변했지요. 이 인연이 끝까지. 저 사내를 당장 포박해라. 그리고 저 집안을 낱낱이 뒤져라. 조진사의 명령에 포교들이 청우에게 달려들었답니다. 하지만 청우는 몸을 가볍게 놀리며 포교들을 따돌렸고 그 과정에서 연화가 들고 있던 우렁이 껍질이 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졌지요. 조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오호라, 저 껍질이 예사롭지 않구나. 보랏빛 광채가 나는 것이 분명 귀한 보물임에 틀림없어. 조진사는 연화보다 먼저 달려가 우렁이 껍질을 가로챘답니다. 이것이 바로 요술을 부리는 물건이로구나. 증거물로 압수하겠다. 연화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조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이보시오, 돼지. 아니, 진사나리. 그건 제 소중한 우렁이 껍질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청우가 집을 잃는단 말이에요. 당장 내놔요. 연화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힘없는 과부의 몸으로 사내들을 당해낼 순 없었답니다. 청우는 연화가 다칠까봐 차마 신통력을 크게 쓰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연화님,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 결국 조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우렁이 껍질을 품에 안고 가마에 올랐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진사댁으로 오지 않으면 이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알겠느냐? 조진사가 떠난 뒤 난장판이 된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답니다. 연화는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털썩 주저앉았지요. 청우야, 내가 미안해. 내가 그 돼지 같은 영감탱이한테 내 집을 뺏겼어.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답니다. 평소에 푼수기는 어디 가고 진심으로 속상해하는 그녀의 모습에 청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연화는 이내 소매로 눈물을 슥 닦아내더니 눈을 번뜩였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연화가 아니지. 청우야, 짐 싸라. 오늘 밤 진사댁 담을 넘는다. 털털한 연화의 무모한 결심에 청우는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용기에 다시 한번 반하고 말았답니다. 과연 연화는 그 무시무시한 진사댁 담을 넘어 우렁이 집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고을을 뒤흔들 대소동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남원 고을, 평소라면 이불 속에서 귤이나 까먹으며 아이고 허리야를 연발했을 연화였으나 오늘만큼은 달랐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검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소매를 질질 끌며 조진사의 집 담벼락 밑에 도착했지요. 야, 청우야. 너는 몸이 가벼우니까 먼저 휙 넘어가면 안 되냐? 이 담벼락은 왜 이리 높은 거야? 조진사 그 영감탱이가 도둑질을 많이 해서 겁이 많나 보네. 연화는 담벼락을 올려다보며 특유의 푼수 섞인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옆에 선 청우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사실 그는 물의 영물이라 담장 따위는 파도처럼 넘을 수 있었으나 연화가 자꾸만 잠입의 정석은 담탁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옆에서 보조를 맞춰야 했답니다. 부인, 제 손을 잡으십시오. 구름을 밟듯 가볍게 뛰어오르시면 됩니다. 청우의 다정한 말에 연화는 구름 같은 소리 하네. 내 몸무게가 구름이냐? 라며 씩씩거렸지만 그래도 청우의 손을 꽉 잡았지요. 청우가 살짝 신통력을 발휘하자 연화의 몸이 둥실 떠올랐답니다. 어머머, 나 날아간다. 얘, 나 선녀된 거 아니니? 연화는 공중에서 다리를 파닥거리며 좋아하다가 그만 담벼락 위에 엉덩이를 찌으며 착지했지요. 아이고, 내 엉덩이. 야, 착륙할 때 말 좀 해주지. 그녀의 푼수 같은 호들갑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고 청우는 급히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답니다. 간신히 조진사의 집 마당으로 숨어든 두 사람 앞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요. 조진사는 우렁이 껍질이 대단한 보물인 줄 알고 사랑채 한가운데 가져다 놓고는 장정 여럿을 시켜 밤샘 감시를 하게 했답니다. 연화는 화단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삐죽거렸지요. 저 돼지 영감 우렁이 껍데기로 국 끓여 먹으려는 건가? 왜 저렇게 유난이야? 청우가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부인, 제가 안개를 일으켜 저들의 눈을 가리겠습니다. 그 사이 부인께서는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 껍질을 챙겨 나오십시오. 연화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안개 서비스 좀 팍팍 넣어줘봐.
청우가 손을 휘젓자 순식간에 마당 가득 몽환적인 보랏빛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조진사의 하인들은 갑자기 웬 안개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라며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지요. 그 틈을 타 연화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사랑채로 향했답니다. 평소의 털털함은 어디 갔는지 우렁이 껍질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꽤 날렵하게 움직였지요. 사랑채 문을 슬쩍 연 연화는 탁자 위에 놓인 우렁이 껍질을 발견했답니다. 찾았다 요놈. 언니가 데리러 왔어. 연화는 껍질을 품에 안고 뽀뽀까지 하며 좋아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던 조진사가 기척을 느끼고 잠꼬대를 하며 깨어났답니다. 누구냐? 우렁이 국이 다 됐느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껍질을 안고 탁자 밑으로 숨었지요. 조진사가 부스스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으나 청우의 안개 때문에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속으로 빌었지요. 제발 돼지 영감님, 다시 주무세요. 꿈속에서 맛있는 고기나 실컷 드시라고요. 다행히 조진사는 다시 드르렁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휴, 내 기도가 통했네. 라며 푼수처럼 웃으며 방을 빠져나왔지요. 마당으로 나오자 청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부인 성공하셨군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남원 연화 아니냐? 연화는 우렁이 껍질을 높이 치켜들며 승전보를 울리듯 당당하게 걸어나갔지요. 비록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담을 넘다가 치마자락이 걸려야. 청우야, 나 좀 내려줘. 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하마터면 들킬 뻔했지만 두 사람은 무사히 초가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화는 우렁이 껍질을 장독대 옆 제자리에 놓아주었지요. 자, 집 왔다. 이제 청우 너도 발 뻗고 자라. 아, 아니다. 너는 잠 안 자고 밥해야지. 연화의 장난 섞인 푼수기에 청우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부인이 원하신다면 밤새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드리지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연화는 청우를 바라보며 문득 진심 어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녀석 그냥 우렁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내 편이구나. 털털한 그녀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따스하고 몽글몽글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밤이었지요. 하지만 조진사가 내일 아침 껍질이 사라진 걸 알면 고울이 발칵 뒤집힐 텐데 연화는 그런 걱정도 잊은 채 청우가 해준 야식을 먹을 생각에 입가에 침을 닦고 있었답니다. 간밤에 우렁이 껍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된 조진사의 집안은 그야말로 뒤집어진 벌집꼴이었답니다. 조진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텅 빈 탁자를 보고는 내 보물, 내 우렁이, 어떤 놈이 감히 내 집 담을 넘었단 말이냐? 라며 자다 깬 목소리로 사자후를 내질렀지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랑채 기와가 들썩거리고 마당의 개가 깨갱거리며 꼬리를 내릴 정도였답니다. 그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뇌물을 먹이고는 군사들을 빌려왔지요. 그 요망한 과부년이 틀림없다. 내 집 보물을 훔쳐가고 정체 모를 사내와 작당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니 당장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야 한다. 조진사의 눈은 이미 탐욕과 복수심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귀신보다 더 흉측하였지요. 한편 연화의 초가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푼수 연화가 청우가 차려준 숭늉을 들이키며 트림을 꺼억하고 있었답니다. 야, 청우야. 너는 숭늉도 어쩜 이렇게 고소하게 끓이니? 너 진짜 나랑 평생 살아야겠다. 내가 나물 캐오면 내가 밥하고 아주 환상의 짝꿍 아니냐? 연화는 털털하게 웃으며 청우의 어깨를 툭 쳤지만 청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웠지요. 청우는 용왕의 아들답게 대지에 서린 살기를 먼저 느끼고 있었답니다. 부인,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수많은 발소리와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진사가 군사들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연화는 밥알을 씹다 말고 눈을 크게 떴지요. 뭐? 그 돼지 영감이 진짜로 군사까지 동원했다고? 아니, 우렁이 껍데기 하나 가지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냐? 그거 원래 내 건데. 연화는 씩씩거리며 담벼락을 보았지만 이미 집 주변은 수십 명의 포졸들이 겹겹이 에워싼 뒤였답니다. 이 안에 있는 죄인 연화와 정체 모를 사내는 당장 나와 포박을 받으라. 칠성이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지요. 야, 칠성아. 너 어제 흙먼지 덜 먹었냐? 어디서 감히 남의 집 마당에 발을 들여? 연화는 문을 박차고 나가 포졸들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지요. 포졸들의 창끝은 날카로웠고 조진사의 비열한 웃음은 더욱 깊었답니다. 조진사가 가마에서 내려와 연화를 가리켰지요. 저 사내를 봐라. 보랏빛 도포를 입고 홀린 듯한 눈빛을 하고 있으니 분명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괴임이 분명하다. 당장 사로잡아라. 조진사의 명에 포졸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청우는 연화를 등 뒤로 감추며 손을 휘저었지요. 그러자 마당에 우물물이 솟구쳐 올라 물의 장막을 만들었답니다. 부인, 제 뒤에 꼭 붙어 계십시오. 절대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청우의 목소리는 낮고 장중했으나 그 안에는 연화를 향한 깊은 애틋함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조진사는 미리 준비해온 부적과 짐승의 피를 마당에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요물이라 믿는 청우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비열한 수작이었지요. 영물인 청우는 부정한 기운이 닿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청우야, 너 왜 그래? 야, 조진사. 너 이 비겁한 영감탱이. 사람한테 뭘 뿌리는 거야? 연화는 쓰러지는 청우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지요. 털털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처절한 비명이 되어 가슴을 쥐어뜯었으니 그 소리가 사냐를 진동할 만큼 서글펐답니다. 결국 포졸들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녀는 청우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답니다. 안 돼. 우리 청우 데려가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연화는 발버둥을 치며 조진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나 조진사는 가증스럽게 웃으며 우렁이 껍질을 다시 가로챘지요. 이 사내는 관아 지하 감옥에 쳐넣고 이 요망한 과부는 내 방으로 데려가겠다. 오늘 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조진사의 음탕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연화는 강제로 가마에 태워졌답니다. 쓰러진 청우의 눈에서 푸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으니 연화의 집에는 이제 주인 잃은 정적만이 비참하게 감돌고 있었답니다. 과연 우리 푼수 연화는 조진사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쓰러진 청우는 다시 일어나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자, 우리 가엾은 연화가 결국 조진사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차가운 관아의 뒷방으로 끌려오고 말았답니다. 평소 같으면 야, 이 돼지 영감아, 내 손목 놓지 못해? 라며 사자후를 내뱉었을 그녀였으나 지금은 상처 입고 쓰러진 청우 걱정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조진사는 그런 연화를 보며 가증스럽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허허, 이제야 좀 조신해졌구나.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그 사내놈도 명줄은 붙어 있었을 것을. 한편 우리 잘생긴 우렁총각 청우는 관아에서도 가장 깊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조진사가 뿌린 부정한 짐승의 피와 비방 탓에 영물인 청우는 몸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었지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닿은 그의 푸른 도포는 이미 흙탕물로 얼룩졌고 그토록 맑던 눈동자는 흐릿해져만 갔답니다.
연화님,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오직 연화의 이름만이 가느다랗게 새어나왔으니 그 광경이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였지요. 그 시각 조진사는 연화가 갇힌 방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답니다. 탁자 위에는 연화에게서 빼앗은 그 소중한 우렁이 껍질이 놓여 있었지요. 조진사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연화에게 다가갔답니다. 이보게 연화, 내 오늘 밤 너를 품고 내일 아침 저 사내놈의 목을 치라고 명해두었다. 내가 만약 내 수청을 든다면 저놈의 목숨 줄 만큼은 살려주마. 어떠냐?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연화는 조진사의 파렴치한 제안에 치가 떨렸답니다. 평소의 푼수기는 어디 가고 그녀의 눈에는 이제 조진사를 향한 지독한 증오가 서렸지요. 이 천하의 몹쓸 영감탱이, 내가 사람이냐? 우렁이 껍데기 하나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연화는 바닥에 놓인 요강이라도 던질 기세로 대들었으나 포졸들이 그녀의 팔을 꽉 눌러 잡았답니다. 조진사는 껄껄 웃으며 연화의 턱을 치켜 올렸지요. 하늘은 내 편이다. 이 재물과 권력이 모두 내 손안에 있는데 하늘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의 고운 얼굴을 훑어내렸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지요. 청우야, 내가 어떻게든 너를 구할게. 설사 내가 더러운 꼴을 당하더라도 너만큼은 살려야 해. 털털했던 그녀의 진심이 이토록 눈물겨운 희생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청우의 가슴에 맺힌 연화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푸른 빛이 되어 감옥 안을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쇠사슬이 청우의 신비로운 기운에 반응하며 쟁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감옥 천장에서는 갑자기 맑은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듯 물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청우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용왕의 아들다운 서늘한 광채가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조진사가 다가오자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그래, 청우만 살려준다면 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지만 기억해라, 조진사. 너는 죽어서도 우렁이 껍질 속에 갇혀 영원히 썩어갈 것이다. 그녀의 저주 섞인 외침이 방 안을 울렸고 조진사가 음탕한 손길을 뻗치려는 찰나 갑자기 밖에서 우르릉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벼락이 관아의 지붕을 때렸고 조진사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니. 연화는 그 틈을 타 탁자 위의 우렁이 껍질을 다시 낚아챘답니다. 청우야, 들리니? 내가 온 거니? 연화는 껍질을 품에 안고 창밖을 향해 소리쳤지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관아 전체를 휘감았고 지하 감옥의 물줄기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감옥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답니다. 조진사의 악행이 극에 달한 순간 영물의 분노와 여인의 진심이 만나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마친 것이었지요. 과연 연화는 이 위기를 넘기고 청우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모든 원한이 폭발하는 대망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답니다. 자, 조진사가 음탕한 웃음을 지으며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답니다. 연화는 품에 안은 우렁이 껍질을 터질 듯이 꽉 쥐고는 하늘이 무너지라 비명을 질렀지요. 청우야, 내가 진짜 용왕의 아들이라면 나 좀 살려줘. 이 돼지 영감탱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연화 특유의 푼숙이 섞인 외침이었으나 그 안에는 청우를 향한 절박한 믿음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에 들린 우렁이 껍질에서 눈을 뜨기 힘들 만큼 강렬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마치 온 세상의 바닷물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깊고 푸른 빛이었답니다. 조진사는 내 눈이야. 이게 무슨 요술이냐?
라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관아의 방 안은 순식간에 신비로운 물의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같은 시각 지하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청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영혼을 울리는 부름이 되어 그에게 닿은 것이었지요. 청우의 몸을 억누르던 부정한 기운들이 푸른 빛에 씻겨 내려가고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용의 형상이 환영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답니다. 감히 나의 여인을 건드리다니.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청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수줍은 우렁총각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대지를 뒤흔드는 바다의 주인이 내뱉는 장중한 호령이었답니다. 쿠르릉, 쾅.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벼락이 관아의 지붕을 박살냈고 지하 감옥 바닥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답니다. 쇠사슬은 썩은 새끼줄마저 끊어지듯 맥없이 부서졌고 청우는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솟아올랐지요.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용이다. 진짜 용이 나타났다. 라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조진사의 방으로 날아든 청우는 보랏빛 안개 사이로 연화를 번쩍 안아 올렸답니다. 연화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화는 청우의 품에 안기자마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 바보야. 왜 이제 와? 내가 저 영감탱이 낯짝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에도 연화의 푼수 같은 입담은 여전했으니 청우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조진사를 향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청우가 손을 가볍게 휘젓자 조진사가 그토록 아끼던 금은보화 상자들이 하나둘씩 우렁이 껍데기로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안 돼. 내 금괴. 내 돈. 조진사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기며 껍데기들을 긁어 모았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비릿한 갯벌 할과 썩은 우렁이뿐이었지요. 절정의 업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조진사가 빼앗으려 했던 우렁이 껍질이 거대한 입을 벌리더니 조진사의 몸을 그대로 집어삼키려 했지요. 살려주게. 내가 잘못했네. 연화댁, 제발 말 좀 잘해줘. 조진사는 바닥을 긁으며 애걸복걸했으나 이미 늦었답니다. 인과응보의 물길은 멈추지 않았고 조진사는 자신이 훔친 우렁이 껍질 속에 갇혀 영원히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맑은 비가 내리며 모든 더러운 흔적을 씻어냈답니다. 연화는 청우의 품에 꼭 안긴 채 멀어지는 조진사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꺼봐, 착하게 살라고 했잖아. 돼지 영감님, 우렁이 속에서 반성 좀 많이 하셔. 하늘에는 7빛깔 무지개가 걸리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탐욕의 시대가 저물고 진실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남원 땅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지요. 자, 조진사가 우렁이 껍질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남원 고을에는 그야말로 천지개벽과도 같은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관아를 짓누르던 탁한 공기는 맑은 비에 씻겨 내려가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무지개가 걸린 하늘을 우러러보았지요. 탐욕으로 쌓아 올린 조진사의 기와집은 하룻밤 사이에 낡은 우렁이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폐허로 변했으니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늘이 굽어 살피셨다. 라며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 시각 우리 털털한 연화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청우의 품에 안겨 공중을 날아 다시 자신의 집 마당으로 내려왔답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연화는 소매로 코를 쓱 닦으며 청우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야, 청우야. 너 진짜 용이었어? 아니, 아까 그 용 환영 말이야. 콧구멍이 나보다 크더라. 감동의 재회 순간에도 연화의 푼수기는 어디 가지 않았으니 청우는 그저 껄껄 웃으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해 주었답니다. 부인, 이제 모든 위협은 끝났습니다.
조진사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만큼의 무게를 견디며 영원히 심해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청우의 장중한 선언에 연화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지요. 그래. 그 돼지 영감탱이 바닷속에서 우렁이들이랑 반상회나 하라고 해. 근데 청우야, 너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니? 너 가면 나 밥은 누가 해줘? 연화는 걱정스러운 듯 청우의 도포 자락을 꽉 붙잡았답니다. 청우는 연화의 손을 맞잡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이미 인간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궁의 화려한 궁궐보다 부인이 지어주신 탄밥이 더 그립사오니 부디 저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 말에 연화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답니다. 어머머, 얘 좀 봐. 누가 밥을 태웠다고 그래? 내가 좀 덜 익힌 거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내가 다리를 꽉 붙잡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푼수처럼 투덜거리면서도 연화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지요. 조진사가 가로챘던 재물들이 신비롭게도 원래 주인인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했답니다. 연화는 연분홍 혼례복을 입고 연고도 없는 양반과 규수처럼 단아하게 앉아있으려 했으나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어이구 김서방, 거기 전 좀 더 가져다 먹어. 이 집 신랑이 솜씨가 좋아서 맛이 기막힐 거야. 라며 호탕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하객들이 자지러지게 웃었답니다. 청우는 그런 연화를 바라보며 내가 참으로 보석 같은 여인을 만났구나 생각했지요. 영물의 신통력은 이제 평범한 백성들을 돕는 데 쓰였고 연화의 털털한 입담은 마을의 시름을 잊게 하는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만고의 진리가 남원 땅 한가운데서 보랏빛 연꽃처럼 활짝 피어난 것이지요. 연화는 혼례가 끝난 뒤 장독대 옆에 앉아 청우와 나란히 달을 보았답니다. 청우야,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 나 요즘 입맛이 돌아서 큰일이야. 청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부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차려드리겠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말이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고단했던 과부 연화의 삶은 이제 우렁총각이라는 신비로운 선물과 함께 찬란한 봄날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답니다. 남원 땅을 휩쓸었던 조진사의 탐욕이 한낱 우렁이 껍질 속으로 사라진 지도 벌써 수많은 세월이 흘렀답니다. 한때는 군사들의 창검 소리와 억울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마을에는 이제 평화로운 물결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이했던 밤을 기억하며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모여 앉아 우렁총각과 푼수 과부 연화의 이야기를 꽃피우곤 한답니다. 그날 이후 연화와 청우가 살던 작은 집 마당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보랏빛 연꽃이 마당 한가운데 연못에서 피어나 밤이면 은은한 푸른 광채를 뿜어내며 마을을 비추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저것이 바로 연화댁의 일편단심과 청우, 도령의 신통력이 빚어낸 결정체다라며 소중히 여겼지요. 우리 털털한 연화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특유의 입담을 잃지 않았답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는 얘들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용왕 아들도 빗자루 하나로 다스렸단다. 라며 허풍 섞인 자랑을 늘어놓곤 했지요. 그럴 때면 곁에서 정정하게 밭을 일구던 청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묘, 부인 말씀이 다 맞고 말고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으니 두 사람의 금슬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바다의 깊이와 같았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지요. 눈앞의 재물에 눈이 멀어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 속에 갇히게 마련이며
비록 푼수 같고 털털할지라도 진심으로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감동하여 신비로운 인연을 내려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진사가 갇힌 그 차가운 우렁이 껍질은 탐욕의 끝을 경고하고 연화의 마당에 핀 보랏빛 연꽃은 진실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증명하고 있답니다. 오늘날에도 비가 온 뒤 남원 땅 어느 외딴 우물가에 가면 가끔 보랏빛 광채를 내뿜는 커다란 우렁이 껍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당신이 그 껍질을 소중히 보듬어준다면 어느 깊은 밤 당신의 부엌에서도 맛있는 밥 냄새와 함께 신비로운 우렁 총각이나 우렁각시가 나타날지 말이지요.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